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급 도전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요 1번 문제의 풀이 방법의 접근은 두 가지 방법적인 게 있거든. 나는 둘 중에서 이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계산한 결과값이 얘래. 얘가 이미 무슨 식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식이 이미 되어 있지. 그래서 나는 우변을 뭐가 되도록? 제곱식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훨씬 더 저는 선호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보통 문제를 푸세요. 여기 제곱이지? 여기 몇이야? 중요한 건 플러스 9예요. 그 말은 이 플러스 9가 어떻게 된다면? 좌변으로 이항된다면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에 의해서 푸는 방법으로 보통 선생님들은 더 많이 푸십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제곱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우변을 정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그리고 지금 문제는 PA의 제곱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2차식 완성하시고 A 구하시오가 사실상 문제예요. 자, 문제. 자, 우변 전개점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9. 그럼 우변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X의 4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5A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A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숫자로 몇인지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우변의 4차식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또 뭐가 돼? 보기차식이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스몰 x제곱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그럼 너의 모양은 x제곱 플러스 5-a제곱의 x 플러스 9-5a제곱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야. a가 몇인지 알았다면 요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계산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놈의 모양도 어떤 것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즉, 요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야. 그래서 너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10a제곱인데 플러스 20a제곱이니까 플러스 10a제곱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1이 콜력. 그래서 너는 또 치환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값이 마이너스 11이거나 1이 되면 되겠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없고 a제곱이 1인데 문제에서 a가 무슨 수? 그래서 a는 몇으로? 1로 그냥 화끈하게 결정돼 버려요. 여기까지 나왔죠? 자, 계속합니다. 그럼 스몰 a가 1이라면 이 녹색 얘도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녹색식 a 자리에 1 넣어서 써보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라지 x는 사실 무엇을? 스몰 x 제곱을 내 맘대로 치환한 거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2에 무엇이?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뭐라고? 좌변인 px 더하기 x의 제곱인 거라고. 그럼 얘가 이거면 되겠죠? 그러니까 px 더하기 x가 뭐면 된다? x제곱 플러스 2면 된다. 그런데 최고 앞에 보시면 px의 최고 차이 계수는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추가되어야 하느냐? 물론 이것을 제곱한 것은 이것을 제곱한 것과 같겠지만 제곱을 해서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여도 된다?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x제곱 플러스 2여도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요 플러스 x만 넘기시면 내가 원하는 px가 나오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p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px도 나왔고 a 값도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제곱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최후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지금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변형으로 학교 시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당연히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가 아니라 뭘로? 양수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잘 들어요. 최고차이 계수를 정확하게 몇이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지금 문제만 풀어보지 말고 양수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어떤 특정 수로 결정되는 경우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여기가 그냥 제곱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죠. 이때 우리는 아까 이 문제풀이 바로 직전에 보통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걸 많이 선호한다고? 플러스 9를 이항해서 합차 형태의 모양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선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는 얘를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이렇게 바꿨다고 합시다. 그럼 요 플러스 9를 몇으로? 27 이런 숫자로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지금처럼 전개해서 모양을 맞추는 방법을 쓰기에 차수가 크니까 부담스럽죠. 그때는 얘를 뭐해서? 넘겨서 보통의 방법대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고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올바른 더 적합한 풀이 방식이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만 놓고 보면 얘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쵸? 할 수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지금 문제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이 성립할 때 m과 n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즉 지금 이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요 m과 n이 몇이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m과 n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막 하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 그럼 문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그냥 이거 연립부등식 풀어 이렇게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 연립부등식을 1번과 2번 부등식으로 식 하나 쓰시고 2번과 3번 부등식으로 식을 하나 써서 두 개의 공통범위를 정답으로 썼겠지? 그냥 그렇게 그냥 문제 풀자고.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노란 것부터 처리할게요. 좌변, 우변으로 싹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n-3의 x 플러스 n-2가 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녹색도 좌변, 우변으로 싹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이 될 거예요.
기다려. 이제 문제 보는 거야. 요 연립부등식은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써놓은 거와 같은 겁니다. 이때 진짜 문제는 뭐라고? 항상 성립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노란색도 만족해야 되고 항상 연두색도 만족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럼 둘 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뭐를?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 이하여야 된다. 요거 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 다시 너도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사실 거칠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어떻게 할 거니까 중요한 거야. m과 n값 구할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얘 넘기시고 얘 넘겨서 한 줄 더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4n 마이너스 8보다. 다시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16 마이너스 4n.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두 개, 미지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생긴 거 보니까 얘를 m에 대한 식으로 처리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8 넘기시고 요 마이너스 4n과 요 좌변을 우변으로 싹 넘기시면 뭐에 대한 식으로? 4n에 대한 식으로 딱 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인데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7 얘가 4n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넘어오면 플러스 4n이죠. 그리고 얘가 통째로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얘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가 처음에는 4n 이하인 것도 맞지만 얘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크기 비교를 해 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조금 한 줄 밑에다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이하여야 되는 게 확정입니다. 그럼 우변 좌변으로 넘기시면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 이하인 거죠. 그랬더니 얘가 2배의 m-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 2배의 제곱을 한 게 몇 이하여야 돼? 근데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몇이어야 되고 그래서 m은 무조건 몇인 겁니까? 1인 겁니다. 이런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과 같이 m값 구하시면 되고요. m이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 m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1-6 플러스 17이죠? 그래서 얘가 12가 돼요. m자리에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5 얘도 12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4n은 12 이상 12 이하인 거야. 그러니까 4n이 몇이고? 그래서 n이 3이다. 이렇게 n값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제곱해서 더하시오. 정답은 2번 12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입니다. 설명 다 하고 나서 얘도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사실은 해설지가 있고 뭐 유튜브에 뭐 이것저것 치면 해설 다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내 해설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해설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 끝나고 말하는 어떻게 변형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일단 설명부터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는 요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는데 요 다항식이 뭘로 나누어 떨어지게끔,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끔 만들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냄새는 나. 무슨 냄새가? 킁킁킁? 킁킁킁.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얘가 이거 곱하기 뭐시기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1 플러스 x,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땡땡땡, 1 플러스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이것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뭐시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1번입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hx.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좌변이 우변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좌변과 우변이 똑같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우변만 보세요. 우변만. 그럼 이런 식이 있습니다. hx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너에 의하여 x자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이 존재하죠. 아니, 존재할 수 있죠. 그 x값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자리에 몇을 집어넣으면 얘가 몇이 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선생님 하는 말만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럼 다시요. 요 식과 요 식은 뭐하다고? 그러면 요 좌변의 식에다가도 x자리에 몇 집어넣으면 몇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이퀄 0. 이렇게 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이때 얘는 x자리에 오메가 집어넣으면 몇이 된다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몇인 겁니까? 기다려. 그러면 양변에 오메가 빼기 1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 되는 겁니까? 1. 이렇게 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과 요 좌변의 식에 x자리에 몇 넣었을 때? 오메가 넣었을 때 몇이다? 0이다. 이 두 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이해 가요? 자, 계속 계산할게요. 자, 그럼 여기 x자리에 오메가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빼기 64가 몇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64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요 n이 과연 몇이어야 이거 곱했을 때 64가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는 너에 의하여 너죠? 그러니까 입마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랑 얘죠? 그러니까 가운데 놓 넘기면 뭐랑 똑같아?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여기까지 돼요? 계속 갑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요? 1 플러스 오메가랑 똑같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개씩 반복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잘 봐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놈들을 몇 개 곱해야 몇이 됩니까? 6세가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야. 자, 그러면 3개만 슬쩍 곱해볼까? 그럼 이거 3개 뭐 했다고? 곱하면 몇이에요?
즉 2가 돼요. 아! 3개 곱했더니 2인데 3개씩 반복되네? 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 세트가 몇 세트 있으면 되겠다? 6세트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n이 몇이면 되겠다? 18이면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다려. 이해가? n이 18이면 이게 18개가 있으니까 3개 세트씩 6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돼서 64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 찾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n이 18이어서 여기까지가 64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18개만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n이 18이 아니라 19야. 그러면 2의 6제곱까지 된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다는 소리야?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 더 있어 버리면 64가 돼요? 안 되죠. 이미 64가 됐는데 얘한테 얘까지 더 곱해버리면 64가 안 되잖아. 다시요. n이 만약에 18이 아니라 19가 아니라 20이야. 그럼 몇 가지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미 64가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다 곱해버리면 64를 넘어갈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요 두 개를 곱한 것은 요 두 개를 곱한 거죠.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몇이어도 되는 거야? 20이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n이 21이었다면 어디까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18과 2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n의 합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8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딱 봐도 알겠죠? 요 64가 아니라 32거나 128이거나 이런 숫자로 변형될 수 있어요. 또는 얘를 이게 아니라 뭘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걸로 바꿔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사실 이걸로 바꿔서 주면 이게 뿔마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면 문제의 난이도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졸라 높아집니다.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내야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한 문제 나왔죠? 뭐가 나왔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왔지? 기말도 하나 나올 거고요. 나올 겁니다. 오이. 자, 꼼꼼하게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또 4차 방정식인데 또 어떻죠? 보기차식이죠? 졸라 많이 하고 있죠?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복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이 걷다가 밑줄 뭘 갖는다?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밑줄 쳤죠? 체크하세요. 허근을 가지려면 언제 허근을 갖지? 이걸 알아야지. 언제 허근을 아니야, 틀렸어. 언제 허근을 가져요? 4차 보기차식 4차식이 있는데 허근을 가져. 언제 허근을 갖죠? 적어놓으세요. 음에 실수일 때.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언제 실근을 가져? 아니에요. 0이거나 양의 실수일 때. 이때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내가 A가 몇인지 안다고 칠게요. 그럼 깔끔한 보기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이죠. 그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치환해서 구했겠죠. 그럼 치환해주면 요 방정식의 모양은 x제곱 플러스 3-2a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집중하세요. 내 눈에는 a가 숫자로 보여요. 그럼 완벽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그거의 근은 몇 개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의 근이 어떤 양수, 서로 다른 양수 두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3과 5. 그럼 라지 x가 3과 5인데 라지 x는 뭘 치환한 거니까? 그럼 x제곱이 3과 5란 얘기죠. 그럼 스몰 x는 뭐예요? 뿔마 루트 3이나 뿔마 루트 5. 네 개가 싹 다 뭐예요? 실근이죠.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이 무슨 수여야? 양수여야 실근을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음수를 가져요. 그럼 x제곱이 루트 마이너스 온 거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겠어요? 뿔마 루트 5i라는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근을 가지려면 무슨 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 음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때 만약에 0을 가져요. 그럼 x제곱이 0인 거죠. 그럼 x는 몇이에요? 0이라는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근이려면 0이거나 양이 실수인 겁니다. 그럼 확실한 건 얘가 실근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얘가 음근과 0이거나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무조건 뭐 한 거예요? 다른 건 확정이죠. 다른 건 확정이죠.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은 무조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보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걸 쓸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양수. 그럼 전개하시면 4a제곱 죽었죠? 그러니까 9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12a 플러스 40. 그래서 49가 나와요. 무슨 수죠? 양수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근 하나 그리고 0이거나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돼? 자, 이때 두 번째. 어떤 조건도 만족되어야 돼요? 얘가 음근 하나와 0이거나 양근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근을 더했을 때 몇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양이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0이면 무조건 음수인 거고. 근데 양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곱. 두 개의 근의 곱은 어때야 되는 거죠? 0 음수였다면 곱하면 0이죠. 양이었으면 두 개 곱하면 음수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어때야 되는 거야? 0 이하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래서 두 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얘가 0 이하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보기 보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자,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가 몇이면? 그럼 저 방정식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예 어차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이 짓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낫지 않았겠어? 자, A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그럼 4와 3의 마이너스니까 X가 몇과 몇이야?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죠? 자, 그러면 라지 X가 3일 때 실근을 갖죠? 어떤 실근을 가져요? 플러스 루트 3과 그럼 두 개 곱하면 몇 됩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괜찮아? 자, 두 번째 니은 일단 중요합니다. 실근의 곱이 몇일 때? 마이너스 4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근의 곱은 여기서 말하는 건 실근의 곱이죠. 실근의 곱. 자, 그럼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3-2a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이퀄 0에서 a에 따라서 달라지는 라지 x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니까
a-5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돼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a-5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곱하면 너 되는 거 맞죠? 더하면 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a-5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 값이 몇과 몇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건 라지 x 값이죠. 그러면 a-5와 a 플러스 2 중에서 누가 더 큰 수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만 하는 거죠. 그럼 실근이라는 건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너에 의해서 두 실근은 어떻게 생긴 거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의 곱이라는 건 이 두 개를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가 몇이다? 그러니까 a가 몇이면 2이면 그러니까 니은 복이 있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이 얘기는 기억 보기처럼 a가 몇이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a가 1이면 이라고 준 것과 a가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이라고 준 거의 난이도 차이가 어때?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a가 마이너스 2이면 이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 오케이? 자 그럼 a가 2죠. 미안합니다. a가 2이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a가 2면 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얘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허그는 어떻게 생긴 거겠어요? 허그는 루트 3i와 그래서 이때의 허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두 개 곱하시면 몇이에요? 3인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영상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조건 하나씩.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시면 디귿은 뭐라고 그랬죠? 정수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어차피 이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여기서 이런 노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허수가 아닌 실수는 a-5와 a 플러스 2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실수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지 x가 a 플러스 2일 때 즉 스몰 x는 뿔마 이런 실수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정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려면 a는 몇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요 a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루트 한 개 정수니까 제곱근 안에 있는 놈은 제곱수여야 되겠죠? a가 몇이면 돼요? 마이너스. a가 몇이면 돼요? 2. a가 몇이면 돼요? 7.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 갔죠? 지웠나요? 여기 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억, 니은, 보기 보면서 했나요? 사용 안 했죠? 근데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걸 쓸 수 있어야 얘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그러면 A의 합은 몇이에요? 1.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A가 몇이어도 마이너스 2여도 얘가 뭐가 되니까? 0 정수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디귿 보기 완전 쓰고이죠? 완전 끝내줘요. 더하시면 몇?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학교 나오면 개 털리겠죠? 하나씩 잘 보면 우리는 맞고 내 친구들은 다 틀릴 거예요. 힘을 내세요. 알겠죠? 자, 5번도 기니디 문제죠? 조금 결이 달라요. 그 앞에서 했던 4번과 5번이 약간 똑같은 기니디지만 풀이의 결이, 방법의 결이 좀 달라.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다음과 같은 3차식이 있습니다.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긴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얘는 이런 3차식이 있는 겁니다. 자, 기억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fx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려면 언제 x-1이라는 인수를 갖는 걸까요? 이런 질문인 거야. 그럼 이 새끼가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면 얘가 x-1 곱하기 hx인 거잖아. 그럼 양변에 x자리 몇 집어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몇이면? 0이면 갖고 0이 아니면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보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런데 가만히 봐봐. 이거 개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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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더하면 몇이에요? 개수의 합이 0이죠. 개수의 합이 0이면 x-1 인수를 갖는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맨날 1 놓고 조리제법 썼잖아.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요 3차식은 주어진 식에 미정계수가 몇 개죠? 하나의 미정계수가 2개 이상 있으면 사실상 100% 조리제법으로 인수정리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의 식에 미지수가 2개면 인수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안 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얘는 기억에 의해서 어떤 인수를 갖는다는 걸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합시다. 니은은 보지도 않았는데 얘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이런 논리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3차, 2차, 1차 상수항 1 쓰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1에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세팅해놓고 니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야. 아, 예. 여기까지 써놓고 니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니은. A가 작고 B도 0보다 작아.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무슨 수야? 음수지. 걷다가 동그라미. 이거인 어떤 A, B에 대하여 fx가 0인 근이 2개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잘 봐봐. 이러할 때 fx가 0이 되는 근이 2개냐고. 그럼 fx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때 이거의 근이 몇 개인지? 2개인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몇이라는 근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올림포스 고난도 했을 때도 했지만 요 3차식이 근이 몇 개가 된다면? 2개가 된다면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거 했었잖아. 그치? 얘가 누구 근을 갖거나 요 근을 갖거나 이거 스스로가 무슨 근일 때? 중근일 때. 이거 했었죠. 그 문제인 거예요. 배웠던 걸 계속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근을 2개 갖고 싶은 거니까 얘가 몇이라는 근을 가지면 돼요?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이 몇이면 됩니까? 0이면 되는 거예요. 즉 b제곱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b제곱이 이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왜냐하면 a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음수가 들어가잖아? 그럼 b제곱 했을 때 얘가 되는 b도 존재할 수 있죠.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존재할 수 있죠. 이걸 만족하는 a와 b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근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네. 자, 이때 학교에서 이게 만약에 어떤이 아니라 모든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돼?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B가 fx equal 0의 근이 두 개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대답이 참인 이유는 얘가 어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어떤은 아까처럼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양변이 같아지는 A와 B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떤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든은 말 그대로 전부 다. 항상 얘랑 똑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모든으로 쓰여져 있으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니들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모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심플해지죠? 그래서 안 써봐도 되죠. 왜? 이게 어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별식을 써봐도 괜찮습니다. 즉 판별식으로 비교해봐도 돼요. 판별식으로 비교해볼까요? 여기서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되죠?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으면 되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불가해요. 어떤이든 모든이든. 왜? 얘랑 같으려면 A와 B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같아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얘가 중근이어서 근이 두 개인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근 1을 얘가 같기 때문에 근이 두 개일 수는 있다는 소리야. 그게 어떤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봅시다. 자, fx 이퀄 0의 근이 몇 개고? 근의 합이 몇일 때? 정수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집중. 왜? 정수가 5개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집중. fx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확정? 그럼 1근 갖는 거 확정? A와 B에 따라서 이쪽이 달라지는 것도 이해돼? 근데 근이 몇 개여야 된대? 뭔 소리야? 얘가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다. 그것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어려워. 좀 더 쉽게. 얘가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건 확정이죠. 근 2개가 있어야 총 3개니까. 근데 총 몇 개여야 함으로? 여기서 몇을 가지면 안 돼요? 1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3개일 때 라고 했죠? 그 말은 너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무슨 수여야 해? 그러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몇을 가지면 안 돼?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1을 근으로 갖는 경우였잖아. 그러니까 B제곱이 몇이 아닌 거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래야 얘가 근을 3개 갖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 니은 보기에 A와 B의 범위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 B제곱은 이게 아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런 상황에서 근의 합이 몇이래? 근데 이미 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의 합이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6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의 합이 뭐예요? 근계수 관계로? 마이너스 2a죠. 얘가 몇이라고? 그러니까 a는 몇으로 확정이야? a는 마이너스 3으로 확정된 상황이에요. b만 달라지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몇 쌍이 있어요? 5쌍이 있겠죠? 5개. 그래서 맞는 말이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넣어 보셔야 돼요. 반드시. A가 몇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이에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B제곱이 5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B가 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OK가 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간고사 봐봐서 알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졸라게 낚아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연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원만 2개를 그려놨는데 자, 문제 보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2개의 원이 문제를 보면 접하고 있다 라고 써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원 위에 있는 A와 D를 연결해서 만든 선분 AD 요 길이가 4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분 AB와 CD는 각각 원의 뭐다? 지름이다. 그래서 지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요 2개의 지름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원래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다? 같다라고 써있죠. 그럼 지름이 같기 때문에 두 원은 합동인 상황이고 당연히 반지름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지름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선분 C와 B를 연결을 했더니 위에 있는 AD와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요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와 반지름을 구해서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을 때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은 했죠? 그러면 결국 BD의 길이를 구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름은 2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든 반지름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힌트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등변 사다리꼴의 둘레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도 몇이니까? 이제 뭐만 알면? BC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다리꼴이 무슨 사다리꼴입니까? A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내리고 D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내리면 여기까지 돼? 그럼 요 길이도 몇이 돼요?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수선을 내렸지. 그럼 여기 삼각형 보여요?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선분 CD가 뭐기 때문에? 지름이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는 중3 때 배웠듯이 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얘와 얘가 아닐 수도 있었어. 하지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얘도 수선이 되려면 결국 수선의 발이 여기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도 4가 되면서 요 길이가 2등분 되어 각각의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2가 된다. 이걸 찾는 게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빨간 요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 몇이 되기 때문에 R이 되기 때문에 집중 잘 하세요.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R-2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잘 찾으셔야 합니다.
이해 가고 있나?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기 때문에? R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피타 때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 될 테니까 루트 4R 마이너스 4. 그래서 너는 2의 루트 R-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란 얘기와 같은 거야? 이거의 2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4의 루트 R-1이다. 여기까지 돼? 나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요 길이가 R-2니까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이거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R-4. 그러니까 요 길이도 2R-4. 그럼 요 길이는 요 3개 더한 거와 같은 거죠? 4R-4다. 요 정도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것들만 다 정립할 수 있으면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1도 아니에요. 이걸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막상 보면. 그럼 L부터 구할까요? L은 변길이 더한 거와 같으니까 윗변 4, 아랫변 4R-4, 빗변 2R이 2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8R. 그럼 8L은 64R. 자, 8L은 처리했고요. 자, 이제 넓이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가 몇인 거야? 얘인 거죠, 얘. 그래서 4의 루트 R-1. 그럼 정리하면 2의 루트 R-1에 곱하기 4R. 그러니까 8R의 루트 R-1. 이렇게 넓이. 근데 이 넓이는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 제곱하시면 64 R제곱에 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식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S제곱 64 R 세제곱 마이너스 64 R제곱 에다가 8R 더하는 거니까 64R 얘가 672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딱 봐도 64로 나눠 떨어지게 생겼죠? 나누시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R에 이거 64로 나누시면 105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5 이퀄 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 3차 방정식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항 몇 쓰면 될까요? 5. 그래서 1, 5, 4, 20, 21에 105 이퀄 0. 왔고 딱 떨어지죠. 당연히 이렇게 설계했겠지. 그래서 R이 몇인 거야?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지? 요 길이지? 그럼 잘 봐. 요 길이는 얘랑 같았죠? R이 몇이었으니까? 5, 4, 2, 8. 여기까지 되죠? 자, 요 길이는 2R인 거죠? 얘랑 얘 더한 거니까. 근데 R이 몇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0. 그러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8일 때 뭘 구해라? 요거의 길이를 구해라. 이게 사실상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10과 8 피타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0과 8 피타 쳐서 BD의 제곱 구하시오가 문제지. 그래서 정답은 16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사실 2학년, 3학년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들 잘해져. 그런데 1학년들은 굉장히 경험이 적어서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대. 어마어마하게 쉬우니까 해야 돼.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fx 이렇게 나와 있죠. 딱 봐도 뭐하고 쉽게 생겼습니까? 살짝 인수분해하면, 그럼 얘를 살짝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까지는 세팅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이 fx를 뭐 한 게 필요해? 절대값 한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절대값 fx를 하면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에서는 절대값 fx가 이 뒤집은 함수, 즉 마이너스 fx를 사용할 것이고, 절대값 x는 2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그 fx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거지. 그러므로 이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4와 2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저걸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기다려봐. 자, 이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해가 몇 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문제거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두 개의 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부등식은 y는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와 y는 m의 x-2라는 함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언제 만나거나 위에 있니? 이런 질문인 거라고. 이렇게 되는 정수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냥 하는 거 잘 봐야 돼. 요 절대값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위를 이렇게로 나누셔야 되겠죠? 자, 나눠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요 절대값 fx는 빨간색, 즉 요 fx를 그대로 사용할 거지. 그러니까 얘는 y는 얘가 그냥 fx가 되는 거라고.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진짜. 그럼 얘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fx가 되겠죠. 다시요. x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에서는 얘가 그냥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5fx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x라는 건 x 더하기 4에 x 빼기 2라는 함수였죠.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맞게 요 함수를 그리시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것도 x절편이 마이너스 4와 2고 이것도 x절편이 마이너스 4와 2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둘 다 위로 볼록이죠.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요게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인 거죠. 근데 사이에서는 뭘 쓸 거고 얘를 쓸 거고 밖의 범위 내에서는 얘를 쓰겠다. 이런 소린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는 이걸 쓰는 거고. 얘가 누구야? 이건 거지, 이거.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는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그래프를. 이게 너의 그래프죠. 이제 뭐만 그리시면 돼?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직선이죠. m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2,0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이때 m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다시 읽으면 요 곡선이 직선보다 만나거나 위에 있는 곳이 정수로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레인지가 여기서부터 2까지인 거죠. 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10개 있게 만들어라.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럼 최후의 최대값이 몇이에요? 2죠, 2. 그럼 2에서부터 10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돼?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 레인지 안에 있는 게 몇 가지 가져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7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마이너스 8이면 돼야 안 돼? 마이너스 8인 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얘가 굳이 마이너스 7이 아니어도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도 돼?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8이 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돼? 네. 그럼 이 상황이 이 문제의 정답인 거고 이걸 식으로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하얀색처럼 생기려면 마이너스 7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8이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7을 녹색 곡선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주황색 직선에다가 집어넣은 것보다 뭐 해야 되고 마이너스 8을 직선에다가 대입한 값이 곡선에다가 대입한 것보다 뭐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7을 곡선에다가 대입할 건데 녹색 곡선은 얘인 거죠. 여기다가 몇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7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7 넣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누가 더 커야 돼요? 곡선에다가 대입한 게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만나도 되니까 두 개의 값이 뭐 해도 돼요? 이렇고 여기까지 돼? 그리고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는 직선값이 곡선값보다 마이너스 8 넣었을 때는 커야 되죠?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8 넣읍시다. 됐어요? 곡선 녹색 곡선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8 넣읍시다. 누가 더 커야 돼? 얘는 직선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찾아라.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얘들아 이거 연립해봐. 이건 개나 소나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일단 이거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요 직선과의 관계도 그래프로 그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정수가 10개가 되려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통해 이 식을 쓰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거 연립방 부등식 푸는 건 누가 못합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m이니까 m이 2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m이 마이너스 3분의 80이니까 m이 3분의 8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m이
2 이상 3분의 8보다 작다. m의 지금은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가 정답인 겁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거 그냥 똑같이 내요. 변형도 안 하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m의 범위 구해라. 최대값은 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애들만 맞추겠죠? 손 내리고.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낼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내가 생각이 있는 선생님이야. 애들 진짜 많이 아는지 알고 싶어. 그럼 정수의 개수만 바꿔주면 돼요. 10개 말고. 10개 아니고 한 8개, 6개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얻어낼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떻게 변형되는지까지 알려줬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복습하세요. 알겠죠? 마지막, 이거 그냥 시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8번. 이거 시험 문제예요. 나옵니다. 어려우니까. 됐죠?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형태죠. 그리고 문제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야. 까다로운 문제야. 그걸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신선하게 접근하면 고통이 덜할 것이고, 자, 네 친구들처럼 무지성으로 케이스 나누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자, 그럼 보시면 얘는 x의, 야 얘들아, 그리고 이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실수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현재 a가 0과 루트 2 사이에 있는 양수가 확정이죠. 그러면 얘는 근이 a제곱이라는 양수랑 0이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x가 0보다 작거나 0 이하거나 a제곱 이상이다. 너의 해는 이거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네. 두 번째. 얘도 봅시다. 딱 봐도 얘가 2a 플러스 1에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죠? 딱 봐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그럼 너의 해는 2a 마이너스 1이 2a 플러스 1보다 작은 것도 확정이죠? a가 양수니까. 그래서 너의 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일단 보자마자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노란색과 주황색의 공통해가 정수가 몇 개? 한 개가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날 제가 승규한테 잔소리하는 수직선에다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는 0이야. 하나는 a제곱 이상. 여기까지는 돼요? 잘 보세요. 이제 노란색을 긋겠죠?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얘와 얘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반은 이걸 돌파하는 걸 알려줬어요. 째려봐요. 몇을 기준으로? 2a를 기준으로. 몇 칸 떨어졌다? 한 칸 떨어졌다. 그럼 잘 보세요. a가 0과 루트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두고 싶은 건 2a죠. 그럼 2a라는 건 0과 2루트 2 사이에 있는 양수죠. 그러니까 2a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2a가 여긴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나눠보자.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잘 봐요. 2a라는 게 이쪽에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요 a제곱이랑 언제 같게 되는지를 해봤거든? 2a가? 근데 a가 몇일 때? 2일 때 같아지죠. 기다려. 근데 a는 루트 2보다 뭐가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게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죠. 그럼 다시요. 언제 a제곱과 2a를 비교했을 때 언제 얘가 얘보다 커요? 얘가 언제 더 커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즉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a는 0과 2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a제곱과 2a 중에서는 누가 커요?
2A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2A를 기준으로 한 칸 왼쪽 한 칸 오른쪽으로 레인지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2A가 A제곱보다는 무조건 뭐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 칸 한 칸에서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정수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한 칸 한 칸을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정수해가 누구만 가져야 되는 거야? 0만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2A-1이 이쪽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사이에 정수해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렇게 있어. 그럼 이 안에서 정수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걸 케이스 나누는 근거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을 경우. 그러면 2A-1과 0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즉 A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2A-1이 이쪽에 있는지 결정할 거죠. 그러니까 2A-1이 A제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몇일 때? 그러니까 A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범위는 2분의 1과 1을 기준으로 요 범위를 세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럼 근거가 2분의 1과 1이니까 저 범위가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첫 번째, A가 이러할 때. 두 번째, A가 세 번째, A가 네 번째, A가 다섯 번째, A가 이렇게 5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센스가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뭘 구하시오가 문제죠? A의 합. 정답 몇? 2분의 3. 그래서 정답 1번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기다리세요. 아직 설명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신속하게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위치. 이걸 찾기 위해서 이 범위가 2A를 기준으로 1만큼 잘라지는 그런 수직선 위의 범위인데 2A는 일단 얘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다는 거 체크됐죠? 그럼 2A-1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구별이 되는 거고 그래서 2A-1이 0이 되는 경우와 2A-1이 A제곱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구분되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딱 쓰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걸 설마 이 5가지 케이스를 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는 A의 합구하쇼가 문제니까 2개 이상 있을 거고 A를 결정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개 더해서 2분의 3이라고 쓰고 가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런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를 바꿔. 이런 식으로. 정수해가 몇 개? 2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내버리면 빼박 어떻게 하셔야 돼요? 5개로 다 나누셔야 돼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설지에 잘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제가 요 2가지 상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A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2분의 1. 그럼 저 주황색 범위는 어떻게 되죠? 0 이하 4분의 1 이상. 그리고 노란색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0 이하 4분의 1보다 큰데 0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은 1 하나 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5개로 나눴을 때 얘는 그런 이유로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럼 5개로 나눴을 때 얘는 왜 정답이 아닌가? 이거 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두 번째,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집중하세요. 그러면 주황색 범위는 0 이하 A제곱 이상인 거죠. 이 A를 기준으로 2A-1과 2A 플러스 1을 했겠죠. 그럼 이 2A-1이 이쪽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A의 범위가 어떠하니까? 그럼 이 A의 범위는 0과 2A-1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2A-1이라는 게 0보다 어때요? 작죠?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에 2A-1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돼요? 기다리세요. 그럼 요 2A 더하기 1도 할까요? 2A 더하기 1은 여기다가 1 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2A 더하기 1을 썼을 때 얘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1과 2 사이에 있죠. 그럼 두 주황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정수해가 뭐예요? 0과 1이 있죠. 그러니까 정수해는 몇 개입니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정수해가 2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해라고 했다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정수해가 1개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다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사실은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번 해보시죠. 3번. 이건 답이니까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마 얘기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준점이 되는 위치를 찾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걸 찾아요. 찾았죠? 값이면 합을 구해라. 그럼 값으로 갔을 겁니다.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이 무지성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려고 저걸 물어본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정확하게 범위 구해서 다 나눠보셔야 될 겁니다. 결론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어. 근데 범위를 구하래. 그럼 찍으세요. 오래 걸리니까. 합을 구하래. 범위 구해서 더해서 끝내버리라는 얘기야. 진짜 이런 게 시험 푸는 요령이에요. 왜? 이게 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수학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옳다 이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재밌죠? 자, 세 번째 집중하시고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그려서 0과 A제곱 이상 그럼 보시다시피 A의 범위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A제곱은 4분의 1보다 크고 여전히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1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A는 무조건 A제곱보다는 큰 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2A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2A는 2배 한 거니까 1과 그럼 2A 마이너스 1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1이라고 얘는 1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2A 마이너스 1도 0과 1 사이니까 여기에 2A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니? A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예스. 쏘리. 제가 틀렸어요. 잡았죠? 잡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찾아야 되겠죠? 그럼 2A 플러스 1은 2와 3이죠? 흔들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릴 줄만 알면 돼요. 조금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좀 보이나요? 그릴 줄 알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이에요? 1과 2. 그래서 2개인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물어봤다면 얘도 답인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2개만 깔끔하게 해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얘는 1개, 얘는 2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항상 얘네들이 2개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